지금 우리 교수님 연구 개발자 입장이신데 네네. 그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굉장히 더 활발해졌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정부 예산도 좀 급증하고 네.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이 로봇 산업에 네.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죠.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10대 대기업들은 로보틱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갑자기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일례로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인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미국 회사를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했죠. 그거를 비롯해서 정말 로봇 서비스 또는 로봇 회사에 투자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양상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로봇 서비스가 조만간 일어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겠죠. 기업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 특히 대기업이 그렇게 판단을 했으면 그렇게 갑니다. 자본의 힘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 자본의 힘으로 지금 많은 로봇들이 나올 준비를 지금 막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고 또 뭐 각종 규제들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빵 하고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각종 규제로 좀 묶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이게 보도 듣도 못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여태까지 우리 법은 인간들 세상의 법이었거든요. 근데 인간들 세상에서 어떻게 갑자기 인간처럼 뭔가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떡하니 나타나는데 얘를 어떻게 다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에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고요. 올해 많이 그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희망적으로 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그런 입법들이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나오죠. 기술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법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 아까 그 문명사의 그 발전 그 과정에 역시 로봇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인간은 어쨌든 간에 그 점진적이나마 계속 진보를 해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로봇은 인류의 진보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그 인간에 있어 가지고 위험한 부분들. 네.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에서 이 사고를 당했다. 그 구조하는 그렇죠. 그 사람이 구조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리고 외과 수술 같은 경우에도 아주 미세한 부분들은 그렇죠. 지금 이제 로봇 수술로 다 대체하고 있더라고. 그렇죠. 사람 손가락 두께는 이만한데 로봇 손가락은 요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미세한 부분들은 정확한 수술을 위해서는 지금 다 로봇 수술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로봇이 그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좋은 친구, 좋은 도움이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제 로봇 중에서도 인간형 로봇을 하는데 어쨌든 AI는 점점 더 발전을 할 거고 아까 감성적인 부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교수님 입장에서 그 부분도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도전을 하고 있고요. 제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휴먼 로봇 인터랙션,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면 할수록 좀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런데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이제 흉내내서 뭐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걸 감정이라고 할 것이냐, 인간의 감정과 같은 거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코딩, 프로그래밍 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로봇들의 반응을 통해서 인간들의 행복감이 올라가는 걸 보고 있어요. 실험 결과로. 예를 들어서 뭔가 좀 우울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 캐치를 할 수 있거든요. 표정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캐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뭐 항상 맞추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우리 주인님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네. 그랬을 때 위로의 말을 던지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죠. 주인님 오늘 밖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고 이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프로그래밍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얘기를 들은 인간들은 위안을 받아요. 그런 현상들을 봤을 때 로봇들이 하는 역할들이 정서적인 면으로도 있구나. 근데 이건 감정은 아닙니다. 우리 감정과는
사실 우리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도 잘 모르겠고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코딩을 잘못하고 실수를 하면은 그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가 아니라 네가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그냥 논리 로직인데 어쨌든 건 감정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죠. 우리가 이 지식 정보화 사회가 가면은 결국 인간은 거기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 많은 학자들이 또 이렇게 경고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 인간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더 활성화된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서 뭔가 인간으로서 가진 부분이 빠져나가는 이런 우리 경험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로봇에 대해서도 교수님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가 위협이나 불안을 느낄 부분들은 기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교수님도 감안할 수밖에 없는 로봇 산업의 발전이 가져올 인류사에 이렇게 아까 일자리 문제는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이전 일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 AI가 발전할수록 결정을 하는 부분까지 나가게 된다면은 워낙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몇이 그거를 장악하는 사람이 뭐 우리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우려점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AI 로보틱스가 밝은 면만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모든 면이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는데 어두운 면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이제 인류를 멸망시키는 이런 어두운 면은 저는 좀 그건 좀 아닌 그거 말고요. 딴 어두운 면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누군가 소수가 이 기술을 독점할 때 벌어지는 비극들. 사실은 이게 더 큰 비극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소수 집단이 AI와 로보틱스 기술을 독점할 수 있고 그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사람들을 다 조종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독재로 나가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도 민주화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느 소수 집단, 특히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힘 있는 집단들이 이 기술을 독점하고 자기 의지대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리고 그런 경제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건 큰일이다. 로봇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부가가치가 어느 한쪽 집단에게 몰린다. 어떤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어두운 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민주주의의 원리는 그 참여와 그리고 관심과 그리고 그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보틱스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해도를 많이 높이시고 거기에 참여해 주시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우리가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법과 제도적 면에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그 법과 제도에 그렇죠.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네, 로봇이 이래서 그럼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텐데 로봇이 이래서 만들어진 그 부가가치는 누구한테 가느냐? 그럼 로봇을 만든 기업에 가느냐? 로봇을 뭐 사용하는 뭐 서비스를 만든 비즈니스 서비스를 만든 누군가에게 온전히 다 가느냐? 이게 뭐 상식처럼 뭐 생각된다면 글쎄요, 그거 진짜 어마어마한 부의 쏠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흔히 말해서 플랫폼 기업들, 빅테크들의 어떤 독점 방지에 대해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못지않게 로봇이 소수에게 가버렸을 때는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온라인 세계의 플랫폼은 네. 약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물리력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 온라인 세계 플랫폼은 이 컴퓨터 모니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컴퓨터 안에서 벌어지는 온라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네. 근데도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네. 이게 만약에 물리력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나와 같이 존재하는데 이 물리적인 세상에 이 친구가 누군가의 명령을 다 그 사람의 명령만 듣고 또 그 존재가 만들어지는 부가가치가 누군가에게 다 간다. 야, 이거는 큰 비극이죠. 교수님께 만약에 지금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의 또 미래에 한 시금석을 놓고 실제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분을 만났다. 네. 이렇게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될 사람. 우리 3월 9일이면 정해지잖아요. 그땐 정해지겠죠. 네. 그분을 만나서 로봇 이 공학 전문가 공학자 입장에서 이 로봇과 관련된 국정 운영에 어드바이스를 하신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먼 얘기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철학적인 베이스를 네. 확실하게 가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로봇이 그러면 어떤 존재냐? 그 철학이 생기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그냥 각계 전투일 거거든요. 전략을 세워야지 전투를 하면 안 되는 입장이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그 기술 각각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로봇을 어떤 존재로 우리가 대해 줄 것이냐. 예를 들자면 뭐 반려동물 인간이 아닌 걸 지금 끌어왔습니다. 반려동물 정도의 권리를 인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 얘는 무생물이니까 반려동물보단 낮게 인정해 줄 것이냐. 이 로봇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깊이 좀 더 고민을 해주시면 세세한 정책들은 그 고민 속에서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너무 뜬구름 같은 얘기긴 한데 대통령이시라면 그런 국정 철학을 기본으로 가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철학 존재에 대한 어떤 이 정의 부분에 대해서 철학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하고 그 로봇 산업 측면에서는 산업 구체적인 디테일로 들어가서는 그 로봇 산업을 이렇게 보면요, 그 ROI가 안 나오는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그 투자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그 리턴이 와야지 이게 산업이 되는 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100만 원 투자했으면 1000만 원 벌어야지 이게 뭐 할 만한 맛이 나는 거죠. 그런데 로보틱스는 아직 초창기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 ROI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럼 ROI 안 나오니까 그냥 놔둬야 되느냐? 아니죠. 이거는 그 정부가 어느 정도 견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의 시장을 리드하는, 선점하는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일종의 정부가 투자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건 전망이 진짜 좋은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형성되지 않았어. 그래? 그러면 정부가 시장을 만들어줄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공공기관이 먼저 사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냥 자금을 투입하라는 게 아니라 써주는 역할을 좀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그냥 갖다 지원하면요, 그리고 사라지면은 그 마찬가지 헛거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로봇을 선제적으로 사용을 해줘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더 큰 도움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도 뭐 주민센터 갔더니 로봇이 막 서비스를 해주네?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의견을 이제 표출하실 거거든요. 그런 게 하나하나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좀 이렇게 산업을 사용자 측면에서 리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같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로봇에 대해서는 놀라움도 있지만 이렇게 불안도 느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대다수의 그 국민들한테 이 로봇 공학자로서 로봇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로보틱스 너무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내일 모레 벌어질 일이 아닙니다.
뭐 내년에 내 직업이 사라지고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요. 좀 장기간에 벌어지는 일일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열심히 근로를 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은 일단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면 좀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10년 뒤, 20년 뒤의 얘기거든요. 그때 일할 사람들은 누구냐? 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리고 또 초등학생도 있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 그리고 또 청년들까지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 새로운 일들을 할 거예요. 로봇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켜주고 어떠한 자질을 갖게 하느냐. 이게 승패의 그 척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불안감보다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너희들은 로봇을 가지고 일할 거야? 그러면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런 거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밀어주는 이런 자세를 가져주시면 근로자분들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은퇴를 하실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세대에게 로봇 기술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을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쭉 순항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로봇 공학자들은 대략 추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대학으로 치자면 예. 로봇공학과라는 이름을 가진 대학이 별로 없습니다. 수도권에는 저희랑 광운대 뭐 이렇게만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신생 학문인 거죠. 사람을 근데 대학에서 키워내야 되는데 양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AI 쪽은 요즘 막 이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로봇공학은 AI하고는 또 조금 더 다르거든요. 하드웨어가 결부된 거라서, 그러니까, 기계가 결부된 거라서.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인력 양성에 대해서 많이들 신경을 많이는 못 써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그 계획들은 이제 세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한양대학교가 좀 리드해서 뭐 하는 계획들이 좀 많이 있는데 좀 더 빨리 좋은 성과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제 또 로봇공학과 만들만하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들 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로봇 산업 자체가 좀 더 커지면 그 자연스럽게 선순환 구조로 많은 인력들이 양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봇이 곧 우리 사회에서 필수적인 존재가 될 건데 좀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요즘 예산은 좀 많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좀 적극적인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좀 더 적극적이면 좀 더 미래 세상을 리드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정부에서 움직이는 게 뭐 또 다른 것도 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이런 신생 유명한 분야에 좀 더 가중치를 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종합 기계 그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온갖 것이 종합되는 건데 로봇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거는 인문 이 사회 그 분야까지도 필요한 심리학이라든지 이거는 총체적인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더 많은 영역의 학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아마 융합 시스템이라 돼 있는가 싶기도 한데 그러면 로봇 공학자들이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과의 어떤 조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근데 로봇공학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개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죠. 그래서 로봇공학 쪽에서 너무 상식같이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같이 하는 겁니다. 협업, 같이 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합해서 하는 것이 저희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학문 간의 경계 이런 게 사실은 점점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뭐 디자인 쪽 하는 사람들과 일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심지어 심리, 철학, 뭐 경제, 정치, 뭐 윤리도 필요하니까요. 뭐 이런 분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로봇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정말 해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은 그냥 공학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로봇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어느 분야를 하시던 로봇하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한재근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님을 만나서 우리 로봇 산업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가 우리 인류의 문명과 직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보다 그것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문명 발전에 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